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이번 시간은요 챕터 11장 게임 이론에 대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가 328페이지 5월 전략 균형서부터 볼게요. 자, 이쪽에서 같이 보시죠. 자, 이 게임 이론은요 우선 과점시장을 분석하는데 유용한 모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과점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상호 의존성이라는 표현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상호 의존성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 기업이 어떤 전략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최선의 전략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전략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랬을 때 우선 게임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구성 요소를 알고 계셔야 되죠. 첫 번째는 플레이어가 있어야 됩니다. 경기에 참가자가 있어야 되고 그에 따른 전략이 있고 그에 대한 아웃컴, 결과를 하는데 그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보수를 얻게 되겠죠. 그래서 보수 페이오프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구성 요소를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어떤 균형 상태에 이렇게 도달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게임의 균형 얘기하는데, 게임은 아시겠지만 우선 첫 번째는 협조적인 게임이 있고요. 이 협조적인 게임이다라고 하면은 이게 담합과 같은 카르텔과 같은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근데 언제나 협조적인 상황이 이제 배신이 발생할 요인이 언제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협조적인 게임 이제 담합과 관련된 얘기가 되겠고, 명시적인 담합도 있지만 이제 묵시적인 담합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non-cooperative라고 하는 비협조적인 게임을 우리가 또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물론 여기서 이제 과점 모형 우리가 본 것처럼 비협조적인 게임을 할 때는 이제 약간 게임 할 때 동시에 하는 게임이 있고요. 동시에. 그리고 이제 약간 순서가 있어요. 순차형 게임이 이렇게 있습니다. 동시에 하는 게임은 보통 우리가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하면 꾸르노 모형이 바로 그거예요. 꾸르노 모형이라든가 베르트랑 모형, 네, 이렇게 돼 있는 거 알 수 있고, 순차형 게임이 이제 스타켈버그 모형이 거기에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괜찮은 방법이 이제 게임 이론이 되겠고요. 게임 이론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내시 균형하고요, 우월 전략 균형, 혼합 균형 이런 것들을 보게 될 거예요. 먼저 첫 번째 거기 보시면 우월 전략 균형 나와 있는데 문제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로 우월 전략 균형의 우월이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상대방의 어떤 행동을 신경 쓰지 않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어떤 전략을 쓰든 상대방의 어떤 전략을 신경 쓰지 않고, 신경 안 써. 그냥 사실은 이거는 뭐 상호 의존적인 게 아니야. 그냥 자기가 그냥 밀고 나가는 겁니다. 그냥 아셨죠? 반면에 뒤에 보게 될 내시 균형 전략은 상대방의 전략이 주어져 있다는 전제 하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거기 한번 문제를 볼게요. 다음은 AP 두 나라가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이라는 두 가지 무역 정책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보수를 한번 살펴보고 있어요. 자, 거기 보시면 이제 국가 A가 있고 국가 B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선택하는 게 자유무역이 있고 보호무역이 있고, 자유무역이 있고 보호무역이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우리 거기 보시면 보수 옆에 A라고 써 있는 게 A의 보수라는 것인데, 보통 관례상 앞에 써 있는 게 A의 보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숫자만 쓸게요. 20 그리고 20. 둘 다 자유무역하면 20, 20이 되는 거죠. A 국가만 보호무역을 했는데 B 국가가 자유무역하면 보호무역한 나라가 이제 대박을 이제 터트리게 되는 거고, 자유무역한 나라만 바보가 되네요. 자, 반대로 이거는 5와 25 이렇게 되고, 둘 다 보호무역하면은 시장이 축소돼서 이렇게 10, 10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1번 한번 볼게요. 자, A번 봅시다. 자, 각국이 서로 경쟁적으로 보호무역 정책을 사용할 때 균형을 구하고 그 성격을 말하시오. 자, 둘 다 보호무역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보호무역을 하게 되면 우선 이걸 할 때는 이제 상대방이 어떤 전략을 썼을 때라는 내시 균형으로 좀 먼저 생각하시는 게 편합니다. 자, 그래서 B가 자유무역을 선택할 때 A가 자유무역이면 20인데 보호무역이면 25예요. 그러니까 보호무역이 훨씬 더 나으니까 꺽쇠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B가 보호무역을 했는데 A가 자유무역을 하면 5잖아요. 보호무역하면 10이죠. 10이 더 크니까 꺽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A 국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보호무역이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입니다. A가 자유무역할 때 뒤에가 B의 보수가 되는데 B가 자유무역하면 20, 보호무역하면 25예요. 25 꺽쇠 체크하시고 A가 보호무역을 했는데 B가 자유무역하면 5, 보호무역하면 10이죠. 여기다 10 이렇게 꺽쇠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B 같은 경우도 보면 보호무역을 선택하는 게 상대방의 전략과 상관없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상대방의 전략과 상관없이 5월 전략 균형은 바로 뭐가 됩니까? 라고 하면 전략으로 따지면은 보호무역과 둘 다 보호무역을 하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때 보수는 10, 10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자, 경쟁적으로 보호무역 전략을 사용했을 때. 근데 이 꺽쇠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또 내쉬균형이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전략을 보면서 자신의 최선의 전략을 찾는 건데 아시겠지만 우리가 5월 전략 균형과 내쉬 균형이라 쓸게요. 내쉬 전략 균형을 살펴보면 5월 전략 균형이 좀 더 포함 관계에서는 안쪽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존재 가능성이 훨씬 더 희박한 거야. 그러니까 내쉬 균형이 좀 더 광범위한 브로드한 포함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렇게 되니까 5월 전략 균형은 반드시 내쉬 균형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내쉬 균형 전략은 어떻게 된다? 예, 맞아요. 거기 해설에도 보시면은 나와 있는 것처럼 상대가 최선의 전략을 사용하는 상황에서 아니면 상대방의 전략이 주어져 있다는 가정하에서 자신의 최선의 전략을 찾아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네,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자, 여기서 5월 전략 균형은 항상 내쉬 균형인데 내쉬 균형이라 해서 항상 5월 전략 균형은 아닐 수 있습니다. 다음 B번 한번 보시면 자, B번은 각국이 서로 성공적으로 무역 협상을 할 경우 어떤 결과를 예상할 수 있는가? 성공적으로 이랬잖아. 무역 협상이 성공했을 때. 지금 상황이 이렇게 둘 다 보호무역을 했는데 잘 성공이 협상을 하게 되면 적절한 협상이 만약에 성공하게 되면 성공시 자, 어떤 걸 선택합니까? 하면 당연히 이쪽으로 둘 다 자유무역을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보수가 둘 다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윈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유무역과 자유무역을 선택하게 되면 자자 해가지고 아유 죄송해요. 20, 20 이렇게 됩니다. 20, 20 되면 어떻게 돼요? 둘 다 파레토 측면에서 봤을 때 개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이 내쉬균형 전략과 보호무역 전략은 우리가 효율적인 게 아니라 더 나은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용의자의 딜레마다 이렇게 죄인의 딜레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와 같은 맥락이에요. 아셨죠? 네, 그렇게 정리하시고요.